안녕하세요. DNA 센터 버추얼 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프로덕트 세일즈 팀의 김정민 부장. 저는 커스터머 석세스 팀의 가순학입니다. 네, 저는 커스터머 석세스 팀의 길두열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를 설명드릴 거고요. 가순학 이사님께서는 기술적인 세일즈라 데모 부분,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고객 역할의 길돌 부장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시스코 커넥트 행사에 와서 여기저기 많이 둘러봤는데요. 참 여러 좋은 솔루션과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DNA 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장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 DNA의 약자입니다. 시스코의 스위치, 라우터, 무선 AP까지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이 장비들을 매니징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역할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설정 자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분석의 어널리틱스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미 많이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역할 및 화면을 가순학 이사님께서 다음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DNA 센터가 이제 운영 자동화 및 분석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DNA 센터를 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토메이션 자동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단말이나 장비, 네트워크 운영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정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할 건지, 뭐 정책을 적용할 건지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오토메이션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SDA 하나만 생각하시는데요. SDA는 DNA 센터가 지원하는 오토메이션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DNA 센터의 강점이 어슈어런스거든요. 어슈어런스 하면 저게 뭐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생각하시기 쉽게 생각하면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그걸 통한 인사이트를 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는 주로 네트워크 장비 위주로만 관리를 하는데 DNA 센터는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단말, 어플리케이션까지도 하나하나 다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더 부가적으로 실제 요즘에 AI, MR, ML 기능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스코가 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욱더 활용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리포팅이나 아니면 워크로드나 아니면 컴플라이언스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 좀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수백 대의 장비를 OS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하나하나 이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애도 나고 그래서 며칠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자동화 기능 중에 그런 부분을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보통 운영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이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비즈니스를 담당하기 전에는 이제 관련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오토메이션 기능에는 저희가 방금 말한 그런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네 가지의 기능들, 네 가지의 큰 기능들로 요약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능들은 소프트웨어 버전 자동화, 저희가 이제 스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방금 수백 대의 장비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AI 기반의 정책 점검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액세스의 인프라 자동화, 랜 오토메이션, 그리고 수많은 장비들을 CDP, LLDP 방식으로 인벤토리를 설정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능, 방금 이제 질문해 주신 기능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순화 이사님. 네.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하면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장비 하나만 상관없는데 한 100대, 저도 한 몇백 대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며칠 동안 계속 한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DNA 센터가 있었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NA 센터의 메뉴에 보면 이제 실제 디자인 메뉴에 이미지 리파토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선정하실 때 시스코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면 웹사이트에 가서 공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겠다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요. DNS 센터는 시스코 사이트 접속하실 필요 없습니다. DNS 센터가 클라우드만 연결되어 있으면 시스코에서 공부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의 카탈로그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다 가지고 오고 내가 원하는 버전을 골든 이미지로 클릭만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고 이미지의 무결성을 체크를 해줍니다. 이 OS 업그레이드 작업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비의 최적 OS를 사전에 선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 DNA 센터가 자동화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한 골든 이미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는 얘는 좀 먼저 시범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달리 가야 되겠죠. 그 버전을 했을 때 시스코 이제 DNS 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버전을 이 빌딩을 난 골든 이미지로 딱 찍겠다. 그러면 그 골든 이미지가 그 사이트, 그 빌딩의 최적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선택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DNS 센터가 알아서 다 점검을 해줘요. 얘 소프트웨어 버전은 뭐고 우리 최적 이미지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17.3.3 버전을 우리가 최적 이미지를 선정했는데 옛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업데이트 레디미스 체크라는 항목을 통해서 얘가 리붓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려면 메모리가 얼마고 기능이 뭐 있는 걸 다 확인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DNS 센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장비 하나로 선택하셔도 되고 장비를 다 선택하셔도 되고 이미지 업데이트를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유저가 바로 뜨기 때문에 이미지 배포 지금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할 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때 언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100대 있다면 이미지 배포는 오늘 먼저 다 해놓고 업그레이드는 내일 밤에 PM 시간이니까 12시에 하겠다. 지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업그레이드 전후의 사정을 다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업그레이드 전에는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는지 이런 걸 확인했어야 돼. 핑이 되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프로시저에 맞춰서 설정만 해놓으면 이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작업으로 보통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안 될지 이제 되게 마음 졸이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고객사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런 과정을 이제 기계가 모두 밸리데이션 해주기 때문에 100% 무결성의 업그레이드를 보장해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얘가 잘 진행되고 있나, 잘 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DNS 센터는 그 소프트웨어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력부터 시작해서 각 스텝별로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여기서 컴퓨레이션이라는 걸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 중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얘는 잘 됐구나 이런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도 다음에 이 OS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때는 꼭 요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아까 또 보면은 어슈어런스라는 기능이 있던데 모니터링 관련된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소한 좀 단어인데요. DNA 어슈어런스, 확인한다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NMS의 기능은 dead or live,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이제 보통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저희 DNA 어슈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텔레메트리 값들을 추출을 해서 이 값들을 점수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헬스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헬스가 높으면은 건강하고 장애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네트워크 그리고 헬스 값이 떨어지면 API의 어떤 채널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느리거나 사용자의 경험이 낮아질 확률이 높은 네트워크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좋은 기능들이 더 있는데요. 가순학 이사님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처런스 하면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수집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데이터 수집할 때는 대부분 SNMP나 시스로그 하나로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좀 부족하고 분석 자체도 사실 직관적으로 이게 뭐냐 사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DNS 센터는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스에 대해서 이제 컨텍스추얼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텔레메트리를 다 수집한 다음에 DNS 센터가 로컬 프로세싱하고 아까 얘기한 AI, ML, MR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시스코 DB를 활용해서 적절한 가이드까지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슈런스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운영 모니터링.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네트워크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360 클라이언트 360 디바이스 360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360이라는 게 360도 상세하게 분석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이슈 대응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AI, ML로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까지 제공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전 예방 기능인데요.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항상 사후 대처만 하잖아요. 이슈가 발생하면 우리가 대처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슈가 대처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 무선에 대해서 센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로만 들어서는 약간 좀 감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데모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데모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DNS 센터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직관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에도 보시면 이제 어셔런스 썸머리라고 해서 이제 어셔런스의 전반적인 값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헬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김정인 부장님께서 건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89%, 그 얘기는 한 89점 정도 안정성이 있다. 그다음에 무선, 유선 단말에 대한 안정성 이런 지표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크리티컬 이슈는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했던 이슈에 대해서 시급성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P1 이슈가 71개 있었구나. 그다음에 P2 이슈가 85개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트렌드 앤 인사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I 기반의 분석 기반으로 이런 도출값을 적절하게 가이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헬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헬스를 보면 이제 오버럴 헬스라고 하는데요. 어셔런스의 이제 메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옆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사이트별, 빌딩별로 저희가 이제 점수를 다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도 뭐 3시간, 뭐 24시간, 7일 이런 식으로 다 디파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유형별 점수, 오른쪽에 보시면 유무선 단말에 대한 평균적인 점수, 밑에 보시면 이제 탑 10 이슈에 대해서 점수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헬스라고 하시면 이제 과거 지금 현재 24시간인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24시간 동안에 현재에 대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점수 현황들. 이때는 이제 98%였는데 지금도 98%네. 가끔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장비의 유형별.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있네요. 직관적으로 보시죠. 빨간색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좀 이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슈가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 하면 뷰 디테일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만 클릭하시면 AP 중에 어떤 놈들이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AP만 딱 클릭해도 뭐가 문제인지 직관적으로 보이시잖아요. 보시면 네.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CPU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에어 무선에 대한 뭐 인터피어런스나 아니면 에어 퀄리티나 되게 낮아진 거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커맨드 라인을 치거나 아니면 이 이슈를 조금 이렇게 디파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거쳐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아이콘을 대기만 해도 이렇게 화면이 이제 바로바로 나타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난 자세히 보고 싶다 하면 실제 네트워크 장비만 클릭하시면 이제 디바이스 360이라는데 똑같아요. 360이라는 용어 자체가 360도로 다 보겠다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가 현재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과거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얘가 한 번 발생한 건지 계속 발생한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 장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물리적인 토폴로지,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이벤트 사항들, 그다음에 밑에 장비에 대한 디테일 정보들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DNS 센터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니터링이거든요. 기존의 NMS나 이런 모드는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포커싱했었는데 DNS 센터는 클라이언트 단말 하나하나, 그다음에 단말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말에 대한 현황들, 그다음에 이게 아마 가장 인상적일 것 같은데요. 유무선 단말에 대해 현재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표현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무선 단말에 지금 249개가 액티브한데 이 중에 몇 개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인증도 실패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선의 성능이라는 부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뷰 디테일 클릭하시고 나는 좀 무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싶다 하면 요것만 클릭하시면 어느 단말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경험으로는 상무님이나 아니면 높으신 분의 단말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이런 것들에 점수값이 낮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면은 조금 더 사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말을 클릭하시면 단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양한 이제 통계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온보딩 타임, 그래서 단말이 붙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통신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 마찬가지 10초 이상 걸렸다는 얘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뷰 디테일을 클릭하시고 그냥 요거만 클릭하시면 어느 단말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레이스 스미스라는 단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7점인데요. 애플 단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을 보면 현재 상태의 점수는 어땠고 과거 지난 밤에는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었네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실제 단말 하나하나에 대한 이벤트 뷰예요. 기존에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위치 포트가 뭐야 이런 것들 다 확인했었는데 이제 단말 하나 유무선 단말 마찬가지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한번 중요한 아이콘 하나가 있네요. PCAP이라고 있는데요. 무선 단말 같은 경우 인증이나 뭐가 실패한다면 DNS 센터는 자동으로 패킷에서 캡처해줘요. 그래서 무선 단말 인증이나 어떤 게 실패했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PC 들고 와서 어떤 모니터링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요거 DNS 센터 하나만 보고 그냥 패킷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요. 이 단말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MS 오피스를 사용하는데 헬스가 2점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iOS 애널리틱스라는데요. 애플 단말 같은 경우는 시스코 DNS 센터, 시스코랑 협력을 해서 단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제공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RSSI나 SNR 이런 정보들은 다 AP 입장에서 수신한 정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 무선 단말이 바라보는 어느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 단말이 어느 AP에 붙어 있고 실제 RSSI나 채널이 어떤 채널에 붙어 있다는 것들을 상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트러블슈팅이나 아니면 운영 모니터링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단말에 대한 보통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얻기가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얻더라도 매우 한정적인데 이런 iOS 정보들 그리고 해당 단말에 어떤 식의 지금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단말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까지 보여주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네, 가수나 기사님께서 DNA 어시어런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및 데모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조금 더 AI 분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분석 기법은 물론 DNA 어시어런스가 많은 분석을 해드리긴 하지만 조금 더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 시스코에서는 시스코 클라우드에 받아서 조금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이 많은 트래픽을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다시 DNA 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AI/ML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수나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활용하는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바로 지금 활용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AI 어슈어런스 활용 기법을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 해결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순한 실제 시스로그나 아니면 SNMP 트랩 기반의 그런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패턴 분석,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패턴 분석을 통해서 평균치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해서 이제 세부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하고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 AI가 패턴 분석한 다음에 운영상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용량상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히트맵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네트워크 중에 간섭이 가장 심한 곳은 어딜까? 아니면 무선 성능이 가장 낮게 나오는데 어딜 건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표를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교 분석이라 해서 내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니면 빌딩들 아니면 다른 사이트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단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AI 쪽에 대한 패턴 분석, 히트맵을 좀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인 창에서 보시면 이제 트렌드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걸 상세하게 보시면 이 트렌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보면 캐패시티하고 용량에 대해서 아까 이슈가 발생했었고요. 두 번째 한번 요걸 한번 봐볼까요? 5GHz상에서 단말의 수량이 몇 주 동안 좀 많이 차이가 났다. 여기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첫 주 차에는 한 8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2주 차에는 10명, 3주 차에는 26명, 4주 차에는 42명으로 늘었네요. 요거 같은 경우 사실 뭐 이 AP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지금 사용량이 증가할 수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문제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용량 증설을 할 건지 아니면 주변에 AP나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신기한 그래프였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는 방법에 대한 뷰를 처음 봤네요. 네. 그러시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 네트워크의 히트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트맵 보면 뭐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현황을 좀 잘 이제 점도표, 온도표처럼 잘 표현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 기간별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3월인데요. 뭐 4월, 5월, 뭐 6월 우리가 연도까지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KPI가 있는데 분석 하나의 이제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디오의 성능, 여기에 보시면 뭐 간섭, 클라이언트 사용자 수량, 뭐 AP 카운트, 그다음에 RSSI 이런 것들이 많고 새로운 버전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밴드 2기가 되냐, 5기가 되냐, 그다음에 뭐 맥스로 어떻게 소트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사용자 수량을 봤더니 딱 직관적으로 나온 게 AP 4800 이 놈에 붙어 있는 그 단말이 가장 많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고 다른 KPI를 한번 보시면 RSSI다. RSSI를 볼 때 가장 괜찮은 놈이 어떤 놈인지 이런 부분을 H4800이 좋네요.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요 다운로드 받는 게 약간 제한되어 있는데요. 다음 버전부터는 실제 실시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실제 엑셀에 있는 도표를 만들어서 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능 중에 아까 이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슈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슈도 마찬가지로 어느 사이트에서 이슈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다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여기 산호세 같은 경우 P1이 71개, 412개가 오픈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시간대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AI거든요. 근데 AI 이슈는 실제 이슈가 발생 안 한 거예요. 보통 이슈는 시스로그나 S&P 트랩을 받아서 이슈를 도출하는데요. 얘는 AI가 분석해 봤을 때 뭔가 잠재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이걸 가지고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좀 베이스라인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까 베이스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표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와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이슈를 도출하는 건데요. 사이트를 봤더니 산호세 1번이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봤을 때 사이트는 1개가 영향을 받았고 8개의 단말 정도 영향을 받았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이슈는 보시면 문제에 대한 도표를 보면 이 녹색이 평균적인 패턴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이 정도 패턴을 보였는데 갑자기 이만큼 올라갔네요. 평상시에 한 10% 정도인데 한 40% 늘어났다. 그럼 한 30% 갭이 있다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고요. 사실 이슈만 알려주면 사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에 대한 잣대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임팩트 항목에 오면 어떤 단말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 AP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더 중요한 부분이 실제 RCA라고 해서 Root Cause Analyst예요. 실제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딜 건가? 그래서 밑에 봤더니 인증 실패가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인증 서버 쪽에도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또 하나 봤더니 DHCP 타임아웃도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잠재적으로 내가 이제 전문가라 있자면 두 개가 뭔가 좀 섞여 있는 이슈가 발생했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제스트 액션이에요. 내가 네트워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요걸 보면 내가 얘를 통해서 뭘 점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DHCP에 대해서 서버가 뭔가 좀 리스판스가 느리거나 아니면 AA 서버, 인증 서버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네트워크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걸 보고서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건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업무 부서별 서버, DHCP 서버나 이런 것들은 서버 부서에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봐요. 증거 가져와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수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능 많이 소개받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길돌 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이 네트워크 운영을 하면서 이 변경 작업들을 한 땀 한 땀 이제 수동 작업을 하고 또 모니터링 같은 부분도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알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DNA 센터에 대한 이 설명을 들어보니 이 여러 가지 오토메이션 기능을 활용한 운영 자동화 그리고 이 어쇼런스 기능,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기능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DNA 센터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운영 업무를 할 때 보다 직관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DNA 센터가 시스코의 메인 장비로서 항상 매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구매 시에는 꼭 DNA 센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